정신건강혁명의 주역 SSRI 항우울제의 모든 것.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즉 SSRI는 현대 우울증 치료의 핵심이 되는 항우울제로 뇌내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치료하는 혁신적인 약물입니다. SSRI는 1980년대 후반 도입된 이후 우울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기존의 사망계 항우울제나 MAO 억제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높아 현재 우울증 치료의 1차 선택 약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SSRI의 핵심 작용 원리는 뇌신경, 세포 간 연결 부위인 시냅스에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감정, 수면, 식욕, 성적 기능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로 우울증 환자에서는 이 물질의 활동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SSRI는 신경세포가 분비한 세로토닌이 다시 세포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 시냅스 내 세로토닌 농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우울증 증상을 개선합니다. SSRI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치료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과거 우울증은 의지가 약하거나 성격적 결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SSRI와 같은 효과적인 약물 치료의 등장으로 우울증이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더 많은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SSRI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약물이 아니라 뇌의 화학적 불균형을 교정하는 의학적 치료제입니다. 이는 우울증이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 아닌 생물학적 기반을 가진 질환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SSRI의 개발과 성공은 신경과학과 정신양리학 분야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으며 현재도 더 나은 정신건강 치료제 개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SSRI의 개발 역사는 1960년대 세로토닌의 기능에 대한 기초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5년 스웨덴의 연구자들이 우울증 환자의 뇌척 수액에서 세로토닌, 대사산물이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세로토닌과 우울증의 연관성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후에 세로토닌 가설로 발전하여 현대 항우울제 개발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벨기에의 폴 얀센 연구팀이 최초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 물질인 지메리딘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임상 사용이 중단되었고 더 안전한 SSRI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덴마크의 룬드백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플루옥세틴이 SSRI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플루옥세틴은 1987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아 프로작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되었으며 이는 현대 정신의학사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프로작은 기존 항우울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사용하기 편리했으며 우울증 치료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990년대는 SSRI의 황금기로 불릴 수 있습니다. 플루옥세틴의 성공에 이어 서트랄린 즉 졸로푸트, 파록세틴 즉 팍실, 플루복사민 즉 루복스, 시탈로프람 즉 셀렉사 등이 연이어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각각의 SSRI는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환자의 개별적 필요에 맞는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2000년대에는 S시탈로프람 즉 렉사프로가 개발되어 SSRI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S시탈로프람은 시탈로프람의 활성 이성질체로 더 높은 효능과 적은 부작용을 보여주어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SSRI의 발전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약물의 효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향도 컸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로작은 의학계를 넘어 대중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SSRI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 고유한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루옥세틴은 최초의 SSRI로서 가장 오랜 사용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길어 즉 1일에서 3일 하루 한 번 복용으로 충분하며 갑작스러운 중단 시에도 금단 증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많고 활성화 효과로 인해 초기의 불안이나 불면증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트랄린은 위장관 흡수가 우수하고 용량 조절이 비교적 용이한 SSRI입니다. 다른 SSRI에 비해 설사 등의 위장관 부작용이 많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약성이 좋아 널리 사용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고령 환자에게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록세틴은 진정 효과가 있어 불안이 심한 우울증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하지만 반감기가 짧고 즉 21시간 중단 시 금단 증상이 비교적 흔하며 체중 증가나 성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이 다른 SSRI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시탈로프람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 사용하기 편리한 SSRI입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다른 약물을 많이 복용하는 환자에게 선호됩니다. 하지만 고용량 사용 시 QT 간격 연장의 위험이 있어 심전도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시탈로프람은 시탈로프람의 개선된 형태로 더 높은 효능과 적은 부작용을 보입니다. 현재 가장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SSRI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특히 불안 장애를 동반한 우울증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입니다. 플루복사민은 강박 장애 치료에 특히 효과적인 SSRI로 FDA에서 강박 장애에 대한 최초의 SSRI 적응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많고 위장관 부작용이 흔해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SSRI의 선택은 환자의 증상, 과거 치료 반응, 동반 질환, 복용 중인 다른 약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개인차가 크므로 한 가지 SSRI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다른 SSRI도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SSRI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로토닌 시스템의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세로토닌은 뇌의 여러 영역에서 기분, 감정, 인지, 수면, 식욕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울증 환자에서는 이 세로토닌 시스템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이는 세로토닌 가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신경 전달 과정에서 세로토닌은 전 시냅스 신경세포에서 분비되어 시냅스 간격을 건너 후시냅스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호를 전달합니다. 신호 전달이 끝나면 세로토닌 운반체 즉 SERT에 의해 전시냅스 세포로 재흡수되어 재활용되거나 분해됩니다. SSRI는 바로 이 세로토닌 운반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막습니다. 세로토닌 재흡수가 억제되면 시냅스 간격에 세로토닌이 더 오래 머물게 되어 농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된 세로토닌은 후시냅스 수용체와 더 많이, 더 오래 결합할 수 있게 되어 세로토닌성 신경 전달이 증강됩니다. 이는 즉각적인 생화학적 변화이지만 실제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려면 2주에서 4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연 현상은 SSRI의 항우울 작용이 단순한 세로토닌 농도 증가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현재의 이론에 따르면 장기간의 세로토닌 농도 증가는 다음과 같은 적응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로토닌 수용체의 감수성 변화, 신경 가소성 증가, 신경 성장 인자 분비 증가, 새로운 뉴런의 생성 촉진 등입니다. 특히 뇌율의 신경 영양 인자 즉 BDNF의 증가는 SSRI의 항우울 효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전 중 하나입니다. BDNF는 뉴런의 생존과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로 우울증 환자에서는 감소되어 있습니다. SSRI 치료는 BDNF 발현을 증가시켜 신경 가소성을 회복시키고 손상된 신경 회로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SSRI가 신경염증 감소,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 정상화, 신경 발생 촉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우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이 단순한 신경 전달 물질 부족이 아닌 복합적인 신경생물학적 장애라는 현대적 이해와 일치합니다. SSRI의 주요 적응증은 우울증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에서 사용됩니다. 주요 우울 장애에서 SSRI는 1차 치료제로 권장되며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단계의 우울증에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첫 번째 우울증 에피소드에서는 60에서 70%의 환자가 SSRI 치료에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불안장애 치료에서도 SSRI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 공포증 등에서 효과가 입증되어 있으며 때로는 우울증보다도 더 빠른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불안과 우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서 SSRI는 두 증상을 모두 개선시킬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강박장애는 SSRI가 특히 효과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플루복사민, 플루옥세틴, 서트랄린, 파록세틴 등이 강박장애 치료에 FDA 승인을 받았으며 일반적으로 우울증 치료보다 더 높은 용량과 더 긴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에서도 SSRI는 효과적인 치료 옵션입니다.
서트랄린과 파록세틴이 PTSD 치료에 FDA 승인을 받았으며 재경험 증상, 회피 증상, 과각성 증상 등을 모두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식이장애, 특히 과식장애와 신경성 폭식증에서도 SSRI가 사용됩니다. 플루옥세틴은 신경성 폭식증 치료에 FDA 승인을 받았으며 폭식 행동과 관련된 충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입니다. 만성 통증, 특히 신경병성 통증이나 섬유근 육통에서도 SSRI가 보조적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통증 인식에도 관여하므로 SSRI는 통증 감소와 함께 통증으로 인한 우울감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조기 사정 치료에서도 SSRI, 특히 파록세틴이나 서트랄린이 사용됩니다. 이는 SSRI의 성기능에 대한 부작용을 역이용한 것으로 사정 시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SSRI는 기존의 3환계 항우울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들은 대부분 치료 초기에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장관 부작용은 SSRI의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세로토닌 수용체가 위장관에도 분포하기 때문이며 보통 치료 시작 후 1주에서 2주 내에 호전됩니다. 음식과 함께 복용하거나 저용량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량하면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부작용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졸림, 불면증, 떨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치료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불안이나 초조감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를 활성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히 젊은 환자에서 더 흔하며 드물게 자살 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성기능 부작용은 SSRI 치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성욕 감소, 발기부전, 사정지연, 오르가즘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기능 부작용은 치료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시 다른 치료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체중 변화도 주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식욕 감소로 인한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 시에는 체중 증가가 더 흔합니다. 이는 대사에 미치는 영향과 식욕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출혈 위험 증가도 SSRI의 중요한 부작용입니다. SSRI는 혈소판의 세로토닌 흡수를 억제하여 혈소판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출혈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로토닌 증후군은 드물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부작용입니다. 과도한 세로토닌 활성으로 인해 발생하며 정신상태 변화, 신경근육 이상, 자율신경계 불안정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주로 여러 세로토닌성 약물을 병용할 때 발생하므로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단 증상도 SSRI 중단 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지러움, 전기 충격 같은 느낌, 독감 유사 증상, 불안, 초조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반감기가 짧은 SSRI에서 더 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용량 감소가 필요합니다. SSRI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 증상의 심각도, 과거 치료 반응, 동반 질환, 복용 중인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SRI 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은 낮게 시작하여 천천히 올리기입니다. 대부분의 SSRI는 최저 유효 용량에서 시작하여 환자의 반응과 내약성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증량합니다. 예를 들어 서트랄린은 25에서 50mg에서 시작하여 필요시 최대 200mg까지 증량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SSRI의 항우울 효과는 보통 2주에서 4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최소 4주에서 6주간은 충분한 용량으로 치료를 지속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환자와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증상 변화, 부작용, 자살 사고 등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부분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용량 증량, 다른 SSRI로의 교체 또는 다른 계열의 항우울제 추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무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진단, 재평가, 다른 계열의 항우울제로의 교체 또는 비약물적 치료의 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도 있습니다. 청소년과 젊은 성인 즉 25세 미만에서는 SSRI 치료 초기의 자살, 사고나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FDA 경고가 있어 더욱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임신부나 수유부에서는 태아나 신생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령 환자에서는 낙상 위험 증가, 전하트륨혈증,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더 낮은 용량에서 시작하고 천천히 증량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이나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SRI는 다양한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처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호작용은 세로토닌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합들입니다. MAO 억제제와 SSRI는 절대 병용해서는 안 되며 MAO 억제제 중단 후 최소 2주, 즉 플루옥세틴의 경우 5주의 휴약 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세로토닌성 약물들과의 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트라마돌, 덱스트로메토르판, 리네졸리드, 메틸렌블루, 트립탄 계열 편두통 치료제, 세인트 존스워트 등과 병용 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SSRI는 간의 사이토크롬 P450 효소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다른 약물의 대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플루옥세틴과 파록세틴은 C와 EP2D6 효소를 강하게 억제하여 이 효소로 대사되는 약물들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베타 차단제, 일부 항부정맥제, 사망계 항우울제 등이 있습니다. 항응고제와의 상호작용도 중요합니다. SSRI는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므로 와파린, 헤파린,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들과 병용 시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엔세이드와의 병용도 위장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SSRI는 QT 간격을 연장시킬 수 있어 부정맥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탈로프람과 S시탈로프람은 고용량에서 QT 연장 위험이 있으므로 심전도 이상이나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 환자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SSRI가 혁신적인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치료 반응률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SSRI 치료에서 완전한 관해를 달성하는 환자는 약 30에서 40%에 불과하며 부분적 반응을 포함해도 60에서 70% 정도입니다. 이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추가적인 치료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치료 저항성 우울증 즉 TRD는 2가지 이상의 적절한 항우울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용량 최적화, 다른 SSRI로의 교체, 다른 계열 항우울제로의 교체, 항우울제 병용요법, 보강요법 등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강요법에는 리튬, 갑상선 호르몬, 비정형 항정신 병약물 즉 아리피프라졸, 쿠에티아핀 등이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케타민이나 에스케타민 같은 새로운 기존의 약물들도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사용되고 있어 희망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차도 SSRI 치료의 중요한 한계입니다. 같은 약물이라도 환자마다 효과와 부작용이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동반 질환 등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개인차 때문에 맞춤형 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즉 SSRI는 현대 우울증 치료의 혁명을 일으킨 의학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1987년 프로작의 출시를 시작으로 지난 40여 년간 SSRI는 수백만 명의 우울증 환자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제공해 왔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SSRI의 가장 큰 성과는 우울증을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확립시킨 것입니다. 기존의 부작용이 많고 위험한 항우울제들과 달리 SSRI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하여 더 많은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정신건강 치료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하지만 SSRI도 완벽한 치료제는 아닙니다. 모든 환자가 반응하는 것은 아니며 부작용이나 개인차로 인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치료, 새로운 기존의 약물 개발, 디지털 치료제와의 결합 등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SSRI는 약물 유전학, 인공지능, 바이오마커 등의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개인 맞춤형 치료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새로운 타겟과 기전을 가진 항우울제들의 개발을 통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SSRI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의학적 발전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우울증을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력 부족으로 여기던 시각에서 벗어나 과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인류 정신건강 발전사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앞으로도 SSRI는 우울증 치료의 핵심 도구로서 계속해서 발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